미국의 유명한 천체물리학자 닐 드그레스 타이슨은 한 인터뷰에서 우주에서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 만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우주에서 날아다니는 777개의 미지의 물체들을 발견했는데 그 물체들은 놀랍습니다. 이 탐사선은 45년 동안 우주를 여행해왔으며 연구자들은 여전히 보이저 1호가 매일 발견하는 새로운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닐 드그레스 타이슨의 인용문: 일단 구역을 벗어나면 성간우주를 헤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질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2012년 8월 보이저 1호가 태양계에서 성간공간의 문턱을 넘은 딜 디그레스 타이슨의 말은 우리가 아직 성간공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발견할 수 있거나 발견하게 될 모든 것은 놀라움과 미지의 세계일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미지의 영역에서 측정 데이터를 얻고 있습니다. 성간 매체는 우주의 가장 큰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별들 사이에는 우리가 그 크기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대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성간 매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질인지에 대해 고민해왔지만 보이저 1호가 이 공간에서 처음으로 데이터를 전송한 것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쌍둥이 우주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는 40년 넘게 함께 우주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원래 목성과 토성을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단지 짧은 임무에 불과했다. 1970년대 중반, 독특한 행성 별자리로 인해 나사는 금세기의 외계 행성 탐사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두 대의 탐사선을 매우 빠르게 제작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위치는 175년에 한 번씩만 나타나며 이 특별한 기간 덕분에 최소한의 연료로 탐사선을 극도로 멀리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두 탐사선이 통과하는 각 행성이 중력 기둥을 통해 탐사선에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하도록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해왕성까지의 비행시간은 30년에서 단 12년으로 단축되었죠. 보이저 1호와 2호는 서둘러 조립되어 1977년 여름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 두 탐사선의 수명은 5년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나사는 이 두 탐사선이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했죠. 두 탐사선은 매우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발사 직후 나사는 2개의 행성 탐사 임무를 4개의 행성 탐사 임무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보이저 1호의 목성 방문을 위해 10,000개 이상의 궤도를 사용할 수 있었고 나사는 달 2호의 근접 비행을 선택했으며 토성 주변 궤도를 위해 타이탄을 또 다른 목표로 선택했습니다. 보이저 2호의 성공적인 토성 탐사 이후 이 우주선은 천왕성까지 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나사는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신청했고 보이저 2호를 해왕성까지 빠르고 쉽게 보내기 위해 이미 천왕성 플라이바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저 2호는 1986년 1월 24일 옅은 청색 천왕성에 도착해 처음으로 사진을 찍고 천왕성의 위성과 자기장, 미세한 고리를 조사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이미 태양계 바깥쪽 가장자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탐사선의 두 번째 임무 목표는 헬리오포즈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의 자기 영향력이 끝나고 성간 공간이 시작되는 이 마법의 경계는 풀리지 않는 과학적 미스터리로 가득 찬 영역입니다. 천왕성을 처음 방문한 지 3년 반 만에 보이저 2호는 해왕성에 도착했습니다. 1989년 8월 25일 지푸른 가스를 뿜어내는 이 거대한 행성이 과학자들의 눈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탐사선은 해왕성에서 특이한 지질학적 활동을 감지하고 목성의 붉은 반점과 유사한 커다란 암흑점을 발견했으며 표면에서 매우 강한 바람을 측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태양계 어디에도 해왕성만큼 폭풍이 격렬하게 몰아치는 곳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보이저 1호는 약 5억 2천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황도면 위 약 35도의 궤도를 따라 헬리오포즈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25일 탐사선은 태양계 바깥쪽 가장자리를 통과했습니다. 해왕성 탐사 임무를 마친 보이저 2호는 태양계 가장자리까지 도달하기 위해 황도 위 약 48도 각도로 항로를 잡았습니다. 연간 4억 7천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일란선 쌍둥이보다 약간 느리게 이동했습니다.
비행 내내 탐사선은 주변 환경을 측정하고 입자를 스캔하고 자외선 발생원을 감지했습니다. 주 임무가 최종 종료된 후 나사는 두 탐사선이 비행 중에 775개 이상의 미지의 물체, 지형, 행성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고 연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간 공간의 신비.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를 상상할 수 있나요? 수십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개별 별 사이의 거리를 채우고 있는 우주의 진정한 신비가 아닐까요? 성간 매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공간은 우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주 공간은 텅 빈 암흑처럼 그저 거기에만 존재하는 무처럼 보이죠.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정보, 폭발한 별의 잔해로 가득 차 있으며 성간 매체에는 우주를 하나로 묶어주거나 애초에 우주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이저 성간 탐사의 임무 목표는 태양계 끝, 태양의 영향권 너머에 있는 이 환상적인 우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확장된 임무는 기본적으로 태양 자기장의 바깥쪽 한계인 헬리오포즈 경계를 통과하는 비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태양풍이 성간 공간의 힘과 복사를 만나는 곳입니다. 헬리오포즈 경계를 통과함으로써 처음으로 태양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태양풍을 측정하고 성간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우주나 은하계 내에서 정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성간 공간을 놀라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죠. 과학자들은 태양계의 가장자리에서 장, 입자, 파동의 측정뿐만 아니라 은하와 우주 내에서 태양계가 움직이는 역학에 대한 정보도 얻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날 탐사선의 여정은 종료 충격, 헬리오포즈 탐사, 마지막으로 성간 공간 진입 및 탐사라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환경이 여전히 태양 자기장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태양풍에서 나오는 플라즈마 흐름이 환경을 지배했죠. 성간 공간으로의 변화의 첫 징후는 태양풍이 초음 속에서 아음 속으로 느려지고 플라즈마 흐름 방향과 자기장 방향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종말 충격이었습니다. 종말 충격기를 통과하면 종말 충격기 단계가 끝나고 헬리오포즈 탐사 단계가 시작됩니다. 헬리오포즈는 태양이 바람과 함께 자기 주위에 형성하는 거품의 바깥층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플라즈마 흐름이 태양풍과 입자 흐름으로 태양계 전체를 통과합니다. 이 흐름은 태양과 행성을 보호하는 공, 즉 헬리오스피어에 감싸고 있습니다. 이 보호구의 가장 바깥층인 헬리오포즈는 여전히 태양의 자기장과 태양풍에 포함된 입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보이저 1호가 2004년 12월에 헬리오포즈에 도달했고 보이저 2호는 2007년 8월에 이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태양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성간 공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8월 25일 보이저 1호가 마침내 헬리오포즈를 넘어 성간 공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로써 이 탐사선은 이 문턱을 넘은 최초의 인공물체가 되었습니다. 당시 보이저 1호는 태양으로부터 약 122AU, 즉 18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헬리오포즈가 어느 순간 갑자기 끝났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헬리오포즈가 성간 매질로 부드럽게 합쳐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태양풍과 우주의 힘이 이 지점에서 벽과 같은 것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저 2호는 2018년 11월 5일에 헬리오포즈를 넘어 완전히 다른 지점에서 성간 공간으로 진입하면서 비슷한 측정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태양계의 이외로 단단한 가장자리가 모든 곳에서 동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간 내질의 흥분. 보이저 1호가 성간 우주에서 수집한 풍부한 데이터는 이미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성간 공간의 플라즈마파를 측정한 결과 별들 사이의 공간이 예상보다 밀도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성간 플라즈마는 이온화된 가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간 매질의 전반적인 활동과 역학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측정 결과 성간 플라즈마의 밀도는 입방 센티미터당 약 0.05 입자로 태양계 외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헬리오포즈가 성간 공간보다 더 얇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탐사선은 또한 성간 공간에서 우주선의 강도를 측정했는데 예상대로 지구 근처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광선은 우주의 다양한 출처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은 태양 플라즈마 흐름의 보호막인 멘틀에 둘러싸인 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021년 나사에서는 탐사선의 자세 관절 및 제어 시스템에서 나온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로 인해 과학자들이 보이저 1호가 정신을 잃었거나 외계인에게 납치된 것으로 잠시 추정할 정도로 흥분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AACS는 자이로스코프와 별 센서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우주에서 보이저 1호의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데이터는 탐사선이 우주에서 방향을 잃었다고 보고했지만 놀랍게도 전체 물체는 여전히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저 1호의 안테나는 항상 지구를 향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탐사선이 회전하지도 않았고 정렬이 잘못되지도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계속 안전하게 도착했지만 보이저 1호가 위치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죠. 이러한 혼란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아내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마침내 엔지니어들이 오류를 발견한 것은 탐사선의 컴퓨터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전환되어 탐사선이 정상 궤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위치 데이터를 생성한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 보이저 1호는 별다른 방해 없이 성간 매체에서 비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저 5는 최소 2025년까지 주요 과학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과 연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보이저 1호가 태양으로부터 약 221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약 4만 년이 지나면 보이저 1호가 1.6광년 후 기린 자리에 AC 플러스 79, 3888 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고의 동영상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지금 구독을 누르세요.